이번 리뷰는 고전 명작이 된 전설의 애니메이션 영화 아키라입니다. SF 영화라면 블레이드 러너의 영향을 안 받은 영화를 찾기 힘들죠. 물론 블레이드 러너도 SF의 대선배 영화인 메트로폴리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이번 영화 아키라도 그렇습니다. 영화 아키라를 보면은 내용 간판이 질비한 도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블레이드 러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 사이로 지나가는 조명은 SF 고전 영화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초반부 오토바이 추격신은 영화 트론을 연상시킬 정도이죠. 재밌게도 과거의 SF 고전 영화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아키라가 훗날 애니메이션이나 SF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오토바이의 드래프트 씬은 현재까지도 오마주되고 있죠. 얼핏 자세히 보면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중첩하게 쌓아 올린 후에 미래적인 기술력을 덧붙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 모습이 현재 다른 SF 작품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현재 작품에서도 아키라의 흔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작품으로는 썬더볼츠가 있습니다. 인류 멸망의 재난이 되는 테치오의 흑화는 사실 두 친구 간의 다툼같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설정은 최근 마블 영화 썬더볼츠에서 보여줬죠. 썬더볼츠에서는 보이드가 아키라의 테츠오 역할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보이드와 테츠오의 흑화의 배경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처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가 원인인 것도 비슷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나 친구입니다. 이렇게 아키라는 고전 명작이 된 작품으로 현재 미디어나 수많은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아키라도 고전 명작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훗날 작품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완전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이제 없는 듯 합니다. 영화 아키라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미래 도시 네온 도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온 간판이 뒤덮인 도시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대들은 나날이 과격해지고 사람들은 아키라라는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카네키와 테츠오는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입니다. 이 둘은 어릴 적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굉장히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동네의 불량배들의 소위 자리싸움을 하던 중 테츠오는 우연히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끌려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정부에 의해 초능력이 생긴 테츠오와 잃어버린 가족 같은 친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카네키 간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전개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제목은 아키라지만 소위 상관없는 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키라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초능력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며 어떻게 보면 탄생이며 멸망이자 신적인 존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키라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초반부는 인물들을 세팅합니다. 카네키와 테츠오, 혁명군 류와 카이, 그리고 초능력자 삼형제, 이들 간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반부입니다. 혁명군은 초능력자들을 정부로부터 구하는 것이 목표이고 카네키는 카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들어서면 줄거리는 간단하게 변합니다. 카네키가 테츠오를 구하러 가는 과정만 따라가죠. 여기서 혁명군인 카이를 따라가면서 정부의 군사시설에 침입을 하고 이 속에서 테츠오는 자신의 초능력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테츠오와 카네키의 싸움입니다. 도시를 멸망시켰던 이 싸움은 사실 가족 싸움과 같이 부질 없었다는 것을 카네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아키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색을 가장 잘 사용합니다. 특히 붉은색을 잘 사용하죠. 아키라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칠하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이 이름이 사실은 피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테츠오의 붉은색 망토. 사실 붉은색 망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슈퍼맨이죠. 평화의 상징이며 희망의 상징이기도 한 이 망토가 테츠오에게 둘러싸여지면서 아이러니하게 피를 부르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테츠오의 모습을 보면 약간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슈퍼맨 놀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테츠오에 대한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영화상에서는 이 싸움은 근원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츠오가 지속적으로 선망해왔지만 한편으론 질투하던 존재가 카네기였죠. 이를 카네키의 오토바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오토바이의 색도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카네키가 마지막 테츠오를 만나러 갈 때 입는 복장도 붉은색이죠. 이는 테츠오가 붉은색 망토를 입는 행위가 카네키에 대한 질투이자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무의식적인 내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아키라는 현재 고전 명작이 된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과거 일본 버블 시대에 나온 영화로 한 장면 한 장면 다 고퀄리티의 작화가 눈에 띄는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버블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영화의 영향을 안 받은 작품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도 사실 과거의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온 작품이죠. 우리는 보통 창작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서 과연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책, 미술, 예술 전 분야에서 과연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개봉하는 영화가 800편입니다. 즉 1년에 1000개의 영화를 제작한다면 적어도 제작이 무산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2000편이 1년에 만들어진다고 보면 10년만 하면 2만 개의 작품입니다. 2만 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으로 넘어가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새로운 건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끌고 온 것이 아닐까요? 아키라처럼요. 아키라도 수많은 과거 영화에서 영향을 받아 버블 시대의 마지막 흐름에서 태어난 작품입니다. 마지막 꺼져가던 일본의 호황 시기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했기에 어쩌면 아키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